조선시대 한 왕은 유난히 한 사람만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 궁에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야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이 아니라 야사로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그 인물은 처음부터 특별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고 가문도 크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는 그보다 훨씬 화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왕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불려가는 횟수가 조금 늘어난 정도였습니다. 밤이 조금 길어졌고 대기 시간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궁은 작은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곳이었습니다. 왕이 자리를 떠난 뒤 누가 남아 있었는지, 누가 먼저 물러났는지 그 순서 하나까지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이 자주 찾는 사람, 요즘 자주 불리는 사람, 이런 식이었습니다. 총애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선이 몰렸습니다. 궁녀들은 그 사람의 동선을 외웠고 신하들은 왕의 기분이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말수가 줄었고 회의는 조금 더 짧아졌다고 합니다. 총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분위기부터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궁 안의 사람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총애를 받고 있구나. 그 확신이 생긴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못합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괜히 눈에 띌까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총애를 받는 사람은 곧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기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누군가는 표적이 됩니다. 야사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왕은 그 사람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오래 붙잡아 두었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왕은 편안해 보였고 그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자주 불렸습니다. 궁 안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잃었다고 느꼈고 누군가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애는 경쟁을 부릅니다. 그리고 경쟁은 항상 침묵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고 관련된 이야기는 중간에서 끊어집니다. 왕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부터 이상한 규칙이 생깁니다. 묻지 말 것, 말하지 말 것, 확인하지 말 것. 궁은 이런 규칙을 아주 빠르게 공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총애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위험을 한 몸에 받는 표식이 됩니다. 왕은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보호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사람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생겼습니다. 왕이 숨기고 있다. 너무 총애해서 위험해졌다. 혹은 왕 자신이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습니다. 이 소문들은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확인하려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다가옵니다. 기록에는 아무 일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날씨도, 행사도, 특별한 표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말합니다. 그날 밤 궁의 등불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왕은 그 사람을 불렀고 다른 이들은 모두 물러났다고 전해집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방에서 오래도록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침묵이 그날 밤의 전부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궁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출궁 기록도 없고 징계 기록도 없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말도 없고 유배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정리되었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궁 안의 사람들은 즉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묻지 말아야 하는 일이다. 그날 이후 그 이름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비슷한 말을 꺼내면 주변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다음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총회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궁은 다시 평온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다는 것을. 그 빈자리는 사람들의 상상으로 채워졌습니다. 몇 년 뒤 왕이 세상을 떠난 후 흩어진 기록 속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긁힌 이름, 뜯겨나간 장부, 불필요하게 정리된 문서들. 완전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사람 하나를 궁에서 지우는 것이었다는 설. 총애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위협이 되었다는 이야기. 혹은 왕 자신이 그 총애를 두려워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기록은 항상 결과만 남기고 과정은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 왕은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총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총애는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 만든 착각이라고. 그리고 그 착각은 언제나 누군가의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이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사건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회가 끝난 자리에는 언제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날 이후 궁 안에서 조용히 시작된 몰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